언제부턴가 내겐 기댈 소나무 하나 있어. 늘 그 자리에서 나를 반길 소나무 하나 있어. 나의 목마른 갈증을 씻어준, 나의 뜨거운 마음을 식혀준, 아침에 싱그러이스로 한낮에 평온한 그녀로 살짝 푸른 소나무로 날 맞이하지만 그대 알을 수 없는 사람, 멀리 떠날 수 없는 사람, 그대 알을 수 없는 사람, 멀리 떠날 수 없는 사람. 언제부턴가 내겐 기댈 소나무 하나 있어. 늘 그 자리에서 나를 반길 소나무 하나 있어. 언제부턴가 내게 기댈 소나무 하나 있어.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홈술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희 푸터팬 여러분도 방송 보시면서 반주 곁들이신다 이런 댓글을 종종 보게 됐는데 이 홈술족 때문에 주류 시장에 변화가 있다고 해요. 네. 아무래도 집에서 마시니까 마시는 술이 달라지나 봐요. 그쵸. 그래서 일반 맥주보다는 수제 맥주나 와인이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야. 왜 그런지 본방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이 궁금한데 본방까지 네. 보셔야 답을 아세요. 그러게요. 오늘 그 노래가 살짝 중간에 끊겼다가 다시 처음부터 재생이 죄송합니다. 돼서 네. 양해 말씀을 좀 일단 구하고요. 네. 많은 분들이 신청곡이 되게 반갑다는 반응도 있고 처음 듣는다 이런 분도 계셨는데 이게 네. 캐나다 토론토에 사는 브라이언 에스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우순실이 부른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그 베스트셀러 극장 수록곡인데 브라이언 에스님이 네. 편지를 저희 이게 네. 뭔지 궁금하셨는데 네. 메이플 시럽이랑 캐나다의 그러니까요. 예, 단풍나무 수액이죠. 네. 메이플 시럽이랑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편지를 그 A4 용지 한가득 써가지고 빡빡하게 보내주셨는데 써서 보내주셨습니다. 이걸 다 읽을 수는 없고 약간 요약해서 저희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아, 대장님, 사실 두목님인데 대장님이라고 지금 호칭을 바꾸셨어요. 이렇게 손으로 보내는 편지에 신청곡 하나 해도 될까요? 신청곡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라이브 방송을 3번 정도 들어갔는데 실패했습니다. 대단한 노래 신청은 아니고요. 87년 MBC에서 방영된 베스트셀러 극장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에서 나온 노래인데 가수 제목 아무것도 모릅니다만 단지 목소리는 가수 나미 선생님 목소리와 흡사하고 가사에 따라딴따다 하나 있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라면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거의 수수께끼급이었는데 네. 저희 신청곡위원회가 샅샅이 뒤져서 베스트 극장을 샅샅이 뒤져서 음원을 잘라서 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네. 그래도 브라이언 에스님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 그 신청곡 위원회 그 연령대가 좀 젊거든요. 사실 이쪽 베스트셀러 세대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열심히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위원회 분들께 다 같이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메이플 시럽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브레안 에스님. 네. 아마 소개가 되는지 모르셨을 테니까 보고 계시진 않으실 것 같은데 다시 보기라도 보시면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무슨 노래였어요? 올드팝 한이님이 물어보셨는데요. 이 베스트셀러 극장 수록곡이었어요. 네. 아,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네. 과거. 아이엠서님이 따란딴딴딴 따라란딴딴하고 따라 부르셨어요. 이거 어떻게 찾으셨지? 마중물님이 신청곡위원회 대단하다고. 아 진짜 못하는 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도 혹시 뭐 이렇게 그 가사만 알고 잘 모르겠다 그런 노래 찾아달라고 하지 마세요. 너무 고생하니까 직접 찾아보시다가 정 안 되셨을 때. 그러니까요. 그때. 저스트러님이 프리데스크를 매일 함께하면 뭔가 마음이 따뜻해져요. 예전 추억 많은 노래들도 많이 틀어주시고 하셨네요. 예. 다 이게 저희 프리데스크의 장점이죠.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니까 또 가능한 거고요. 네. 5981님이 딱 한 번 혼술하셨대요. 과일 막걸리에 수육을 안주 삼아서 부모님 안 계시고 저 혼자 있을 때 먹은 적이 있다고 하시네요. 예. 가끔 혼술하면 좋긴 좋아요. 예. 혼술 즐기시나요? 즐기지는 않는데 네. 맥주 정도는 제가 먹긴 하는데 소주는 거의 먹어본 적이 없다가 한 달 전인가 갑자기 먹고 싶어가지고 뭐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 누가 그랬어요? 아니 부모님이죠. 그냥 기분 내려고 내가 진짜 네. 농담이에요. 네. 빌로바 TV님이 제 첫사랑은 안 찾아주나요? 이게 푸대는 사랑을 싣고 되는 건가요? 네네. 첫사랑 제보 그 사진이나 뭐 이렇게 또 증거 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가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그냥 찾아달라고 하시면 어떻게 찾습니까? 예. 화이자 맞으셨어요, 강민수님? 네. 아이고. 이야기하고 그러셨구나. 싶으셨대요. 네. 네. 좀 약간 뜨끈뜨끈하시다는데 푹 쉬세요. 네. 자, 월요일 오늘 270회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프리데스크 첫 번째 코너부터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프리초대석은요 최다 출연자가 거의 상위권에 그렇죠. 랭킹이 되어 있는 기획 취재팀의 김세진 기자 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정도면 단골 손님이죠. 1등을 한번 찍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네. 아니 김세진 기자가 별명이 있더라고요. 플랫폼 전문 기자. 배달의 기자.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또 이쪽 취재를 하셨군요. 그렇죠. 다른 것도 좀 하는데 배달이 좀 많긴 하네요. 배달이 너무 많아져서 또 배달을 많이 또 해야 되죠. 이번에 화장실 문제죠?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배달 기사가 계신데 배달을 하던 중에 갑자기 이제 그 화장실이 급해서 생리적 욕구가 급해져서 그렇죠. 평소 가던 그 가게 배달을 하던 가게에 가서 종업원에게 화장실 잠깐 쓸게요 하고 가서 이제 일을 보고 소변을 보고 나오셨는데 갑자기 이제 사장이 왜 허락 없이 이제 화장실을 쓰냐며 실갱이가 벌어지면서 이제 폭행까지 간 사건인데 사실은 그 안에 굉장히 이제 그 가진 욕과 뭐 결국은 폭행까지 갔는데 그 당시 보도 화면을 이제 CCTV로 담긴 그 폭행 장면을 좀 보면서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광주 남구의 한 음식점. 배달기사 A씨는 음식을 배달하다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 평소 자주 배달을 다니던 옆 가게에 들렀습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잠시 화장실을 쓰고 나왔는데 갑자기 사장의 폭언이 시작됐습니다. 자기 허락 없이 화장실을 갔다는 겁니다. 직원에게 허락을 받았다고 해도 막무가내입니다. 내가 사장이라고 내가 사장이라고 A씨는 어이가 없었지만 다음 배달을 하러 그냥 가게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게 점주는 피우던 담배를 A씨 얼굴에 던지고 헬멧을 잡아 흔들더니 출발하려는 오토바이의 운전대를 잡아채 함께 넘어뜨립니다. A씨는 무게 200kg짜리 오토바이에 발이 끼어 인대를 다쳤는데 마음의 상처가 더 커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억울해서 잠이 안 와서 깨고요. 화장실 하나 썼다는 이유로 이렇게 인간보다 낮은 무시를 당하니까. 네, 다시 봐도 어이가 없고 지금 푸터팬 여러분도 다들 지금 분노하고 계세요. 어처구니가 없다, 어이없다. 왜 저렇게까지 하냐. 생리현상인데 참을 수가 없어서 이사다님도 박수빈님도 코로나 시대에 어이없는 일이다 하셨어요. 워낙 황당한 사건이라 가지고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그 해당 사건은 이제 5월 말쯤에 6월 초 뭐 5월 말쯤이라고 보면 되고요. 현재 이제 해당 업주가 그 운전자 폭행 특가법으로 지금 기소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그림에도 보셨듯이 그 이제 출발하려는데 운전대를 잡아서 이제 넘어뜨린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단순 폭행이 아니라 운전자 폭행으로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 수사 시작되고 기소되면서 그때 이제 해당 업주가
그 사과를 하긴 했거든요. 당시에 무슨 장사가 안 돼갖고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서 이제 감정의 주체가 안 됐다. 뭐 이러면서 사과 의사를 밝히긴 했는데 지금 이제 배달 기사분은 그 뭐 인대도 다쳤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정신적 충격이 너무 세서 지금 정신과 치료를 좀 받고 있고요. 뭐 우울증 증세를 좀 보이고 있어서 왜냐하면 그 그림에도 보이시다시피 그 막 이제 굉장히 사람이 많은 데서 막 이제 아주 심한 욕을 들었고 네. 또 이제 폭행까지 당한 상태라서 굉장히 이제 그 정신적 충격이 이제 셌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치료를 받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한성님이 배달 기사가 노예가 아니라 자기 장사 도와주는 협력자인데 네네.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나 네. 싶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근데 정말 배달 기사분 입장에서는 좀 마음의 상처가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네. 또 분노하고 계시지만 다들 그런데 보고 계셨으니까. 네, 그래서. 아까 코코님이 사유재산이라 뭐라고 할 수가 없다. 네, 네. 공공 화장실 지어야 된다. 이런 네.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또 이 보도 보신 분들 중에서는 분명히 그냥 주변에 공중 화장실 이용하면 네네. 되지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이제 처음에 제보를 받고 그 피해자랑 통화할 때 아니 저기 공공 화장실 가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이제 그런 고민도 했고 네. 말씀도 드려봤는데 근데 이제 조금 취재해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이 공공 화장실이라는 게 굉장히 현실이 녹록치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사건이 벌어졌던 곳도 이 직선거리로 한 800m쯤에 공공 화장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오토바이를 타고 가려면 삥 돌아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도로 구조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한 5분, 한 7분을 가야 되는데 사실 이제 지금 급해서 한 사람이 화장실 용무가 그걸 이제 참으면서 가서 그걸 넣는다는 게 이제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렇죠. 네. 또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공공 화장실이 상당 부분 잠겨져 있거든요. 이것만 믿고 갔을 때 그분은 이제 오토바이 위에서 실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선택지가 네. 없는 거예요. 총총님도 화장실 네. 급할 때 주변에 공공 화장실 찾기가 쉽나 하셨어요. 어렵죠. 네. 그래서 실제 이제 취재진도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이제 강서구에 이제 배달의 민족이 하는 마트가 있습니다. 네네. 네. 거기서 마트에서 마트 기사가 이제 물품을 이렇게 이제 픽업을 하러 가는데도 마트 기사들은 거기 마트에 있는 화장실을 못 쓰게 하거든요. 아, 그래요?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네. 예. 그래서 이제 마트에서 이제 화장실 거절당했으니까 저희가 이제 급하게 그분이랑 같이 이제 네이버에서 공공 화장실을 찾아서 가장 가까운 데를 갔어요, 실제로. 7분 정도 걸려서 갔는데 거기에 무슨 교회 공공 화장실로 돼 있거든요. 네. 거기 갔는데 그 교회가 없고 근데 무슨 주류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네이버에서도 검색하는 공공 화장실 데이터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럼 아주 급한데 내가 이걸 검색해서 거기까지 갔는데 만약에 그게 없으면 뭐 오토바이 위에서 싸거나 아니면 노상방뇨를 해야 되는 초이스밖에 없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공공 화장실 사용도 굉장히 녹록치가 않다. 네. 사실 이 사건만 보면은 단순한 갑질 사건처럼 보이지만 이게 배달 기사들에게 거의 다 해당되는 이야기잖아요. 네.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제 제보를 받고 이게 단순 갑질이냐 아니면 예. 구제적인 문제냐 굉장히 고민을 조금 상당 부분 했었었는데요. 왜냐하면 화장실이 이제 사유재산에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또 들어가는 거니까. 네. 근데 이 문제는 원래 거리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에게는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학습지 교사도 그쵸. 해당이 될 수가 있고 왔다 그러네요. 갔다 하시는 거니까요. 예. 근데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배달 이 주문이 폭증하면서 네. 이 문제가 이제 사실은 더 밝혀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문제는 길 위에서 노동하시는 노동자들에게는 다 해당되는 문제다. 그렇죠. 이렇게 볼 네.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배달의 기사들의 문제만 아닌 거죠. 사실. 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배달의 민족이 등장을 하는데 네. 아까도 뭐 언급이 됐지만 네. 자기들이 운영하는 마트에 배달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죠. 물건을 가져러 네네. 가는 기사들한테 네. 못 쓰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건 또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 사실. 이게 이제 아까 잠시도 언급됐는데 이 코로나로 공중 화장실 사용이 일단 어렵고 그다음에 음식점에 매번 흡수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배달앱 기사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배달앱 회사에서 운영하는 마트 뭐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이 하는 게 비마트, 요기요가 하는 게 요마트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서 주문이 상당 부분 많이 일어나요. 네. 그래서 너무 많아서 이제 배달 기사들이 여기를 기피할 정도로 사실은 배달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갑니다. 네. 네. 그럼 마트니까 화장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마트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걸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가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취재한 장면 잠깐 같이 보시고 네. 예, 말씀 나누시죠. 배달의 민족이 운영하는 서울의 한 마트입니다. 이 마트에 배달 물품을 받으러 온 배달의 민족 기사가 화장실을 써도 되는지 묻습니다. 혹시요 화장실 좀 쓸 수 있어요? 네, 뭐라고요? 화장실 안 된다고요? 마트 직원은 대신 지하 화장실로 가라고 안내합니다. 하지만 출입구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네, 손도 못 씻고 그리고 비밀번호 쓰는데 저희는 비밀번호도 몰라요 그러면? 아, 네, 저희는 모르겠어요. 이 배달의 법체가 운영하는 또 다른 마트. 죄송한데 화장실 좀 쓰려니까 저희가 없어요. 화장실이 없다고요? 네네, 저희 따로 없어요. 여기 안에 안 되거든요. 아니, 똑같은 직원인데. 배민 마트 직원은 쓰는 화장실을 배달의 민족 기사는 쓸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내가 여기 직원이 화장실 좀 당연하게 쓸 수 있는 건데. 몰리는 배달 물량에 쫓겨 화장실을 찾는 것도 부담인 배달 기사들. 화장실 이용을 거절당할 때마다 모멸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제 공사장 옆쪽이라든지 이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이제 가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노상방뇨하고. 네, 아니, 마트에서 상주하는 직원은 되는데 마트 물품을 배달하는 기사는 안 된다. 아니, 같은 회사 직원인데 이 차별이 네.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을 정도인데 배민은 이거 가지고 지금 뭐라고 해명을 했어요? 일단 저 상황이 좀 웃긴 게 예. 이게 맨날 안쪽에 있는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걸 좀 쓰자고 하면 화장실이 고장 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6개월 전에도 고장 났는데 어떻게 맨날 갈 때마다 고장이 나 있냐? 그럼 좀 여기 고치지. 있는 사람은 어디를 쓰느냐? 그러면 우리도 모른대요. 그러면 지하에 화장실이 있다는 얘기를 아까 하잖아요. 네. 근데 지하에 화장실의 비번은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쓰지 말란 얘기인 거죠. 근데 워낙 바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라고 이제 나가긴 하는데 되게 억울하긴 하지만 그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제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한다든지 네. 또 다른 곳은 보면 1층에 화장실이 있긴 있는데 지하에서 연결이 안 돼서 1층에 화장실을 가려면 후문에서 나와서 한 100m를 쭉 돌아가고 1층에 가야 되는 거죠. 거의 미로찾기네요. 그렇죠. 그 바쁜데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이 급한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배민마트 있는 곳에서 다른 옆에 건물에 너무 많이 가서 여기서 항의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가지 못하는 곳에 사실은 화장실을 열어놨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관리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한두 명 정도 그 배민의 정직원이고 다른 분들도 사실 뭐 계약직이나 뭐 아르바이트직으로 배달 기사들이랑 신분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근데 배달 기사만은 안 된다라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럼 뭐라고 해명을 하느냐? 거기 안쪽에 화장실은 있는데 네. 거기 가는 길에 제품도 쌓여 있고 이래서 도난이나 뭐 관리의 위험이 좀 있다. 근데 이 답변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그러니까요. 게 그럼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은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네. 거기를 그냥 치우면 되는 건데 네. 굳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상식적이지가 않죠, 사실. 네. 네, 홍수표님이 배설 갑질의 민족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삐까번정님이 결국 방뇨가 답이군요 하셨는데 예. 에드리안 헐님은 여기가 배달의 민족은 게르만 민족이라서 그렇다라는 얘기도 남기셨어요. 이제 그 게르만도 화장실은 갈 거 아닙니까? 게르만 화장실은 좀 네, 야외에 독일 있나요? 업체라서 네. 그런지 좀 더 빡빡하겠죠. 네. 아이엠 써니님이 배달을 주로 배달의 민족에서 시키는데 진짜 배민 앱만 열어도 겁나네요 하셨어요. 예. 이게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네. 이렇게 되면 다른 플랫폼은 또 어떻게 하고 있을까? 아까도 뭐 요기요도 마트를 운영한다 이런 네.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게요. 요기요나 쿠팡이츠나 다른 회사들은 어때요? 저희가 이제 요기요나 쿠팡이츠 전부 사례를 이제 취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국에 다 있는 걸 취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제보 들어온 거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취재하면서 예전에 알았던 요기요 마트 정도는 해봤는데 이게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좀 여유가 있는 빌딩에 들어가 있는 마트는 다 같이 쓰는 1층 화장실을 개방해 놓거나 이런 데는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전에 비마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1급지 지역에 역 옆에 이런 데 있기 때문에 마트도 사실 들어가기 좁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화장실 여유가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네네. 그렇지만 이제 3사 모두 이 배달 기사의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거나 뭐 정책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네.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구조적으로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문제였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배달 기사들이 처음에 배달을 시작할 때 교육을 받거든요. 한 하루 이틀 정도. 그때 뭐냐면 배달을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실수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때 정작
화장실이 어디 있는 문제는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 기사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처음에 이 지역에서 배달 시작하고 나서 이 화장실이 갑자기 급한데 갈 데가 없어서 노상방뇨하고 뭐 가게 읍소에서 들어가서 뭐 쌌다든지 뭐 이런 경험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노동 환경을 주면서 가장 기본적인 이제 환경인 그 화장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아, 정말 많은 분들이 관련돼서 의견 남겨주고 계신데요. 아, 김보라님이 나도 배민 요즘 이용하고 있긴 한데 점점점. 백수빈님, 배달업체 갑질은 이것만이 아님. 화장실도 못 가는 배달 기사라 배달을 안 시켜야 되나 어서와 여긴 처음이지도 님도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네. 그 배달 기사들의 화장실 문제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크게도 아니고 그냥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예. 그 배달 기사들은 지금 이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가 안 돼 있고 네. 플랫폼 노동자로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근로기준법에서 보호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냥 뭐 개인 사업자 성격에 와서 그냥 이제 시간제로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왜 그런 걸 해줘야 돼? 그래서 지금 플랫폼 경제 하에서는 21세기에 화장실 없는 일터가 가능한 거죠. 근데 저는 그래도 모든 점주가 이렇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분명히 뭐 사정이 있으신 분도 계실 거고, 네. 그렇죠. 네. 다 화장실 허락하는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네. 예. 근데 저희가 이제 거부하는 데는 그렇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저희가 이제 지난해부터 계속 이제 뭐 배달 관련 이제 보도를 해오면서 만난 점주들 한 수십 명한테 물어보면 그분들은 다 해주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네. 저 그렇게 믿고 있고요. 네. 네. 근데 이게 화장실 사용 사실은 아까 뭐 우리 저 댓글에도 나왔지만 돈이 들잖아요. 그렇죠. 이 양변기 한번 사용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8에서 한 10원 정도 들어가고 또 그 비용뿐만 있는 게 아니라 관리 비용도 있고 그렇죠. 청소도 해야 되고. 그렇죠. 청소 비용도 있고 다 있고 또 손님이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일부 기사들이 좀 지저분하게 쓴 뭐 그런 걸 당한 그 업주들도 있을 거고 다 이유는 있습니다. 네네. 사실상. 예. 그리고 이제 요새는 이 배달 앱이 워낙 커지니까 그 원래 이제 업주들이 다 이제 빌딩에 새들어서 영업을 하시잖아요. 그쵸. 빌딩 점주가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왜냐하면 공동 물값이 많이 나오니까. 네. 근데 이쯤 되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네. 이걸 그냥 뭐 알아서 해결하세요 이렇게 될 문제는 아닌 그렇죠. 것 같고 예. 해결책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외국 사례도 취재를 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더 이상 화장실 인심에만 기댈 수 없는 그럼요. 문제이기 네네.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둘러봤더니 이미 서구 사회는 갈등을 겪고 있고, 예, 그 갈등이 굉장히 커진 상태다. 예.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보도에 다뤘는데요. 몇 점을 보시고 또 이야기해 보시죠. 영국의 한 이탈리안 음식점. 음식 배달을 하러 온 기사가 화장실 사용을 거절당하자 실랑이를 벌입니다. You said you've got a toilet, but you're not going to let me use it. Can you go out, please? Don't leave anyone. Please. Go out now, please. Now you are assaulting me. 다른 가게도 마찬가지. First of all, it's not allowed to use the toilet. Yeah, bro, I'm doing a delivery for you guys. Don't talk to me. I tell you, I have no idea about that. 다툼이 커져 경찰까지 출동합니다. I'm just... 공공 화장실이 크게 부족한 뉴욕에서도 배달 기사의 67%가 화장실 이용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고 조사됐습니다. 거대 유통기업인 아마존의 한 배달 기사가 페트병에 소변을 보는 모습까지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When they need to take a break or use the restroom, they are denied basic courtesy and treated with hostility. We learned of a restaurant charging delivery workers an astonishing $5 to use their bathroom. 영국에선 배달 기사의 화장실 사용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네, 표상영님이 전 세계 문제구만이라고 해주셨고, 네, 진실의 방으로님이 외국 유럽에서 화장실 쓰려면 돈 내고 쓰는 문화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이런 사단을 만드네 하셨고요. 마중물님이 물값도 있구나 한양은 물값을 잊고 살았네 하셨어요. 물값도 뭐 만만치 않습니다. 네, 먹구름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네. 하셨어요. 코코님은 배달 천국은 대한민국인데 법은 외국이 먼저 나오는 현실. 꿈은 없고요 놀고 싶습니다 님이 솔직히 거부하는 점주 이해가 간다. 관리비에 청소비에 손님이 싫어할 수도 있고 기사들 대부분 지저분하게 쓸 수도 있고 뭐 그런 점이 있는 건 이해는 간다라고 네. 하셨어요. 네. 네. 오얏 남국빛 하나로님은 세상이 점점 왜 이러는지 화장실을 좀 더럽게 써도 이건 아니지 않냐. 예. 그렇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드리언님이 유럽은 한국보다 더하다 이런 얘기하셨고요. 네. 이성호님이 웬만한 빌딩 1층 화장실은 다 잠겨 있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하셨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원래 쓰게 돼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렇죠. 근데 대부분 잠겨 있습니다. 예. 5981님이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닌가 보네요. 아까 네. 얘기하셨고 홍승표님이 화장실 이용료가 5달러라니 라고 얘기하셨어요. 아까 네. 저도 보고 5달러면 그러니까요. 너무 비싼 거 아니냐? 4달러도 아니고. 뉴욕에서. 네, 뉴욕에서. 음. 근데 이런 좀 좀 이런 세가 비싼 데서는 이런 예, 예. 인심이 더 각박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선의에만 기대서 음. 뭐 아까도 뭐 옆 건물에서 항의가 들어왔다고 네네, 했는데 네. 뭐 사정을 보아하니 이 사람들이 오는 것 같으니 처음에는 냅뒀을지 모르지만 그렇죠. 네. 계속 와서 그런 관리에 비용이 또 발생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네네. 분명히 그러면 인심이 아니라 또 선의에만 기댈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플랫폼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맞아요. 이런 기본적인 네. 근로 조건 어떻게 보면 배달을 잘해라 이런 거는 얘기해 주면서 네네. 그러면 어디를 사용하시면 됩니다라는 정도는 오리엔테이션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건 네.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기본적인 이제 근로 노동에 대한 이제 인권이 이 플랫폼 경제에서는 보장받지 못한다는 게 사실은 핵심이고, 그래서 이제 똑같은 갈등을 겪다 보니까 영국은 어떻게 했냐면, 영국은 원래 법이 있습니다. 이게 모든 음식점은 배달 기사한테 위생 문제를 해결할 시설을 제공해야 된다. 법이 있는데도 워낙 배달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이게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교통부 장관이 나서 갖고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이제 공문을 다 보내죠. 네. 그러고 나서도 계속 이제 갈등은 있고 뭐 경찰 출동하고 뭐 이러는데, 예. 똑같은 문제도 뉴욕도 이제 인구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뉴욕은 특징이 그 공공 화장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네, 옛날 도시라 갖고, 그러니까 이제 그 배달은 엄청 많아지고 공공 화장실은 없는 아주 최악의 조건이어서,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막 노상 방뇨도 일어나고 이제 사회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뉴욕시 이제 시 의원이 지금 이제 법안을 발의한 상태고, 아까 전도 나오지만 아예 못 들어오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한번 이용하는데 이제 $5 한 5,000원 넘죠. 요거를 이제 받는다든지 그런 일까지 생기고 있고, 이제 뉴욕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배달 기사들이 대부분 백인이 아니고 네. 히스패인이나 뭐 아시안, 흑인이 많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게 인종 문제로도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네, 그럴 수 예. 있겠네요. 네네. 네, 네. 아주 이제 첨예한 문제죠. 어떻게 보면 이게 그쵸. 아주 기본적인 인권을 가지고. 예. 네.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우리나라도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화장실 관련법이 통과가 됐어요. 네네. 근데 이것도 이제 마냥 반길 만한 일은 아니다. 이런 지적도 있다고요. 네, 어떠한 노력으로 일단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정부와 지자체가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휴게실과 화장실을 지을 수 있는 근거를 이제 마련한 겁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나 경기도가 이제 지금도 만들고 있어요. 한 네. 6-7군데 서울에 이제 만들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죄송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세금으로 짓다 보니까 아주 요지에 짓지 못해요. 그리고 뭐 이제 빌딩 위에 있거나, 예. 그러니까 이제 실제 배달이 이루어지는 중심 지역이랑은 좀 멀고, 또 이분들이 뭐 분 단위로 일하시는 분인데 그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2-30분을 가서 거기에 하고 올 수는 없잖아요. 예. 빌딩 그러니까 위에 있다고 이제 하면 옥상에 있는 거예요? 예, 예. 많이 아니, 못 옥상은 가죠? 아닌데 조금 높은데. 아, 높은데.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돈인 사람들한테는 이제 이런 이제 세금으로 짓는 휴게실이나 화장실이 사실은 크게 효용이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법이 통과됐고, 네. 그래서 이제 정치권이 사실은 강가한 게 뭐냐, 외국에서도 계속 지적하는 게 뭐냐면 이 배달 앱사의 책임입니다.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배달 앱 시장이 커져서 생긴 문제잖아요. 그리고 음식 배달로 이윤을 얻는 플랫폼 기업이 부담하는 게 맞는데, 네네. 플랫폼 기업은 쏙 빠지고 이걸 음식 점주랑 세금으로 해결하는 게 맞느냐. 그것도 있네요. 그렇죠. 분명히. 그래서 뉴욕에서도 그 걔네 이제 그 거기 이제 미국에 있는 뭐 딜리버루라든지 뭐 네네. 유럽의 딜리버루도 있고 뭐 이런데 그 앱사이트한테 계속 요구를 하는 거죠. 당신들이 책임을 지라. 어느 부분 책임을 지라.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뭐냐면 현실적으로 화장실이 뭐 기다렸다가 막 한 5분 10분 기다렸다가 어디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참아 보시면 다 알겠지만, 그리고 그렇게 이게 기본 인권인데 참아야 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그 화장실, 그 음식점의 화장실을 이용하는 게 맞죠. 영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이게 비용이 배달 앱사에서 이윤이 나는데 배달 앱사가 쏙 빠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배달 앱사가 이 비용을 이제 부담을 하고, 일부를 부담을 하고
업주랑 이제 나눠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데 네. 이제 지금 논의가 그 배달앱사는 쏙 빼고 뭐 업주에 대한 비난이나 아니면 뭐 정치권에서 세금으로 해결하지 뭐 이런 논의로 간다는 것 자체가 그러네요. 이 이제 더 커질 건데 플랫폼 경제는 이제 너무 한쪽 방향으로만 간다. 효율성도 떨어지고 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네. 네. 강범삼님이 우리가 언제 그렇게 매정했나 아무리 세상이 각박하다 해도 점점점 이렇게 네, 대부분 남겨주셨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인심에 이제 더욱 이제 기댈 수 없는 상황이다. 워낙에 플랫폼 시장도 커지고 그렇죠. 상황도 네. 좀 예전과 다른 말씀하셨듯이 배달 때문에. 앱도 부담을 가지고 뭔가 이윤을 남기는 거를 돌려주는 방식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이게 이익이 어디서 오는지를 보면 확실히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명확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김세진 기자와 함께 플랫폼 이야기 또 나눠봤는데 오늘도 소중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큐시트 산책 노재필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김세진 기자는 다 좋은데 마지막이 너무 길어. 저는 진짜 한 10분 줄 줄 알았어요. 짧으면 짧다 그러고 길면 길다 그러고 이거 계속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들썩들썩했어요. 아 이제 끝나려나 하면서. 10분밖에 안 남겨주셔가지고 네. 예. 오늘은 뭐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아까 예. 편지를 읽어주셨는데 대장님이라고 또 그 호칭이 바뀌었어요. 그 한번 중요한 드릴까요? 부분을 안 읽으셨더라고요. 아, 중요한 부분 마지막에 읽으셨고 예. 요약본에 빠져 있더라고요. 자 뭐라고 하셨냐면 마지막으로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뒤에서 묵묵히 열일하시는 스태프님들 영화 배우처럼 잘생기신 김민호 아나운서님 예. 네. 여기서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미스 코리아처럼 예쁘신 성경 기자님 아, 그리고 젊었을 땐 신성일처럼 생기신 대장님 뭐 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모두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랄게요라고 감사합니다. 해주셨는데 아무튼 뭐 요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성주영 기자가 읽어달라고 하셨어요. 중요한 부분을 빼먹었다고. 본인은 못 읽겠다고 하셔가지고 아. 제가 굳이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예. 미스코리아를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어머 이런 중요한 부분을 왜 누락했냐면 그러네요. 꼭 읽었어야 됐네요. 잠깐 항의했죠. 네. 예. 그리고 저기 뭐야 그 표상영님하고 이렇게 저희 오늘이 270회 맞아요. 아, 뭐, 네네. 네, 아, 자꾸 영상이 횟수가 네. 네네네. 근데 아마 어딘가에 숨어 있는 영상 같습니다. 저희가 검색이 잘 삼회가- 안 되는 예. 연기자이 네네. 3회가 있어가지고요. 그렇죠. 네. 아마 제가 출연했던 게 아닐까 싶은데 원하시면 링크를 한번 걸어드리는 걸로. 나중에. 네. 네. 자 오늘 그래도 뭐 좀 따뜻합니다. 그리고 라디오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라디오 본부에서 오, 왜죠? 이렇게 신청곡을 찾아주면 우린 뭐 먹고 사냐. 아, 진짜 그 신청곡 위원회분들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뭐 가끔 참 그리고 저기 그 사과 방송을 저희가 해야죠. 왜냐면 AKA가 그러니까요. as known as가 아니라 신은정님이 그때 지원해 주셨는데 네, 지금 크리스토프 유님도 지적을 해주셨어요. also known as. 아, 네, 그렇죠. 제가 관련 학과를 나왔지만 굉장히 그 공부가 좀 짧습니다. 예, 그래서 예. 죄송하다는 말씀 네. 드리고. 자 이렇게 배워갑니다. 네네네. 프리데스크라고 읽고 AKA 사과 방송. 잠깐. 알겠습니다. 네. 그 오늘 확진자를 6시 기준 말씀드리면 1,092명. 어제보다는 42명이 줄어든 수치인데 일주일 전 월요일보다도 좀 숫자가 조금 작습니다. 네. 일주일 전에는 1,171명이니까 한 79명 정도가 줄어든 수치고요. 뭐 내일 수요일부터 보통 올라가니까 그렇죠.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줄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리고 4분기부터는 그 12세부터 17세 그다음에 임신부에 대한 백신 접종을 추진하기로 정부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그 mRNA 백신을 이제 접종하는 걸로. 네. 그 좀 위험하지 않냐, 뭐 안정성이 좀 걱정이 좀 떨어지지 많으신 않냐, 것 같아요. 뭐 이런 네. 걱정이 있는데 이미 그 접종을 했던 나라들의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발표했어요, 아예. 그러니까 유산이나 사산 위험이 높지 않다. 그러니까 높이지 않는다. 백신 접종하더라도. 그리고 네. 화이자 같은 경우는 12세 이상 사용으로 또 이게 허가가 났잖아요. 네. 그래서 뭐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정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자발찌 끊고 달아나서 여성 2명 살해한 사건 굉장히 좀 끔찍한데 진짜 예. 정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계시고 왜 이 여성들을 살해했느냐 저희가 오늘 보도를 할 텐데 돈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어떤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50대 강모 씨하고 피해 여성 한 분하고 이렇게 싸우는 장면, 그러니까 말다툼하는 장면이 찍힌 영상이 또 확보가 됐고 네. 경찰 조사에서도 금전 문제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경찰은 신상 공개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법무부가 오늘 대책을 내놨는데 여러 대책, 전자발찌? 그렇죠. 전자발찌. 전자발찌에 대한 대책을 내놨는데 견고하게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경고. 그러니까 끊을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훼손된 이후에는 경찰과 공조 체계를 강화해서 신속하게 검거하겠다. 뭐 이런 대책들을 내놓긴 했어요. 근데 네네. 저희 그 전준홍 기자가 알고 보니 코너에서 한번 팩트 체크를 해봤거든요. 네. 저도 기사를 좀 보니까 지난 12년 동안 벌써 5번 정도나 이 전자발찌의 성능이 개선이 됐다고 그래요. 네. 처음에는 우레탄으로 만들었다가 지난해부터는 얇은 철판 7개를 대는 쪽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끊기 네네. 어렵게. 음. 근데 문제는 강 씨가 찾던 것도 가장 최신 그래요? 제품이라고 합니다. 네. 우주 버전도 아니고 최신 그렇죠. 제품인데. 예, 계속 이게 반복되네요. 그래서 이게. 전준홍 기자의 결론은 뭐냐면 전자발찌를 견고하게 만드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시스템적인 어떤 보완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네. 저희가 이걸 비중 있게 오늘 보도할 거거든요. 예, 꼭 보시면 될 것 봐주십시오.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사 대책 후속으로는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를 했는데 네. 의왕, 군포, 안산 등이 한 7만 호 정도 네. 공급을 하고 대전, 세종에도 공급해서 14만 호 정도 물량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교통 여건을 고려했고 지방은 이제 뭐 주택 시장 상황 등을 고려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급은 늘고 있고 지금 이자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네. 그래서 주택 시장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저도 사실은. 네. 자, 다음은 중국 얘기인데 사진부터 한번 볼게요. 네. 이분이 자오웨이, 아, 이거 유명한 배우잖아요. 황제의 딸, 뭐 적벽대전 등으로 유명한 예. 이 사진이 황제의 딸 시절의 사진. 아, 우리나라에서는 봤었어요. 조미로 좀 더 아, 알려져 예. 있죠. 아. 자오웨이보다 조미. 네.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고 해요. 저는 뭐 예.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영웅본색 이후로는 중국 거를 안 보셨대요. 아, 네. 제가 뭐 중국 영화를 좀 잘 안 봤습니다. 예. 이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온라인에서 사라졌대요. 아. 그래서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프랑스 도피설도 있고, 뭐 마민하고 뭐 연루설 뭐 등등이 있는데 이분뿐만 아니고 다른 연예인들도 그 일종의 사라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이제 강도 높은 연예인들에 대한 어떤 정화 작업에 나서고 있다. 뭐 정화 이렇게 작업.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좀 그러네요. 그런데 네. 게다가 이제 팬덤 문화도 지금 제재를 하고 있다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회 통치에 좀 위협이 되고 있다. 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저희가 네. 또 준비한 소식이고요. 네.